안녕하십니까.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윤건입니다. 네, 오늘은 복부 거상. 여러 부위가 있지만 오늘은 복부 거상 대부분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그만 후에 이제 피부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체중이 많이 늘었다가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이 줄면서 이제 피부가 확 처지는 경우. 이 경우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 위로 벨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눌리게 되면 밑에 땀 차고 되게 불편해요. 하여튼 되게.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남는 피부를 좀 잘라내고 당겨서 붙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부 거상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거상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적당히 이쪽에 이 복부에 살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하면 쫙 있던 피부가 쫙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 이상 늘어나 버리면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피부가 이런 식으로 처져 버리거든요. 처지죠. 이런 식으로 처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거상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미 처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처져 있거나 피부가 이렇게 막 쪼글쪼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쫙 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처진 분들은 이게 딱 없어지니까 없어지죠. 드라마틱하고, 그다음에 너무 편안한 거죠. 삶 자체가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고, 그리고 적당히 처져 있는데 흡입을 하면서 이렇게 딱 딸려가야 되는데 쭉 못 딸려가고 피부를 이제 절개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애석하죠. 조금 이제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수술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거상 말고는 혹시 대안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일단 일정 이상 늘어진 피부는 아예 대안이 없습니다. 거상이 이제 답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상처를 비키니에 있잖아요. 비키니 수영복 그 안쪽으로 거의 감춰지게, 골반 청바지를 입는다 하더라도 거의 안 보이게 숨길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까? 그 병원의 어떤 특징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참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수술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희 병원은 이제 이 거상 수술을 꾸준하게 그냥 일상처럼 하는 병원이니까 정원장님이나 저나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미세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흡입과 거상을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 병원은 흡입할 수 있으면 네. 흡입과 거상을 같이 하는 병원인데 그럴 때 만족도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흡입을 정말로 잘하는 병원에서 네. 거상도 잘할 가능성이 많은 것하고 저는 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흡입이랑 거상을 동시에 같이 하면 거상한 상처가 별로 안 좋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따로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흡입하고 바로 그냥 거상을 동시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메인 트렌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흡입과 거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흡입을 예쁘게 하는 병원, 더 라인에서 하시면 일단 거상을 떠나서 허리 라인이 아름다운 라인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지는 부분은 거상 수술을 통해서 그것이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 후 상처인데, 막상 또 수술하시고 나시고 속옷에 가려지시면 그렇게 또 신경 안 쓰시고요. 정말 그 상처가 너무 신경 쓰인다 하면 우리가 또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상처를 또 최소화,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까지도 없앨 수가 있어요. 재생도 잘 되고 흉터도 덜 생기고. 복부가 많이 처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거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술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이제 절개를 합니다. 네. 지방 흡입하고 난 다음에 네. 박리를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배꼽 위를 넘어서 명치까지.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피부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거죠. 들어 올린 피부를 밑으로 쭉 이렇게 당겨가지고 딱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아래다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배꼽이 있는 데가 딱 가려져요. 이렇게 배꼽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배꼽 여기를 이렇게 절개해서 배꼽을 안으로 꺼내서 여기다 봉합해 주는 겁니다. 소위 배꼽 이동. 엄밀하게 배꼽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 건데 배꼽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수술할 때 보면. 그리고 이제 상처가 크더라도 우리는 재생과 합병증 예방에 자신 있는 줄기세포를 다루는 병원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되게 재생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복부 거상이 다른 수술하고 달리 좀 경과가 긴 수술이에요. 일반적인 수술들은 절개하고 꼬매고 실밥 뽑으면 딱 끝나잖아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복부 거상은 수술 상처가 커서 그 상처 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뭐 3주, 4주까지도 걸리고 10일 안에 끝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합에 우리가 특수 봉합 재료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도 약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봉합할 때 안쪽에서 한 4층을 꼬맵니다. 4층. 내층을 꼬매. 예. 맨 밑에 이제 근막층 꼬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그 피하 지방층 꼬매고, 바로 밑에 또 피하 지방층 한 번 더 꼬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를 꼬매게 되거든요. 피부는 우리가 주로 티타늄 소재로 스테이플러라고 해서 옛날에 상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생기게 티타늄으로 이렇게 탁 찍어서 그런 봉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밑에도 특수한 봉합 재료를 사용을 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재료가 안에서 녹아요. 근데 녹기 전까지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느껴지거든요. 4층으로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꼬맨다는 거,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흉터가 얼마나 가나? 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상 상처는 길이가 길어서 네. 어쨌든 좀 눈에 잘 보이기는 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성숙해져서 제왕절개한 상처처럼 예쁘게 이렇게 남는 데까지는 한 6개월에서 6개월. 한 1년 넘게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상처가 이렇게 살짝 벌어질 수 있어요. 살짝 벌어진다는 게 이렇게 탁 벌어져서 속살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는데 아물고 나서 이렇게 실선으로 안 남고 조금 벌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1년이나 한 1년 반 있다가 조금 더 잘라서 다시 예쁘게 봉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환자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실선으로 예쁘게 남는 환자분들도 있고,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이 뱃살 처진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네. 마치 예전에 젊은 그 시절, 출산 전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놓친 느낌, 사라진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죠. 허전함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뱃살이 많이 처져서 심리적인 반응까지 오게 되는 경우에 잘라버리고 딱 하면 극복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복부거 상황의 그 이모 저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